반갑습니다. 기회행정위원회 문순교 의원입니다. 맹태균 씨의 창원시정 개입 의혹과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태균 씨의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에 대하여 박앤호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정책국장 박현우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 2023년 4월 17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한 적이 있죠.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20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작 당시부터 그 지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초미의 관심사였고 착공하면서부터 지역 주민들부터 거기에 따른 또 대표 관계자들이 또 지역의 시의원 및 도민들이 많은 면담과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질의에 답변 간략한 그 과정에서 지역의 그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그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거니까. 예, 그때 갔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예, 주무과장이었다 그죠? 예. 자, 간담회 한번 출장 보고서 보시겠습니다. 간담회 요청은 김영선 의원실에서 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했습니까? 짧게 답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출장 보고서를 보면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 해놨습니다. 근데 당일 회의 때 김영선 의원이 참석했습니까? 그날 회의에는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영선 의원 간담회를 했을까요? 저희들이 그때 위원회로부터 이제 이렇게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그 일정을 정하고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그 제출한 어떤 집단 건의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그 창원시의 어떤 그 용역의 다시 어떤 물어볼게요. 설명을 들을 그런 우리 사항이 시에서는 있습니다. 그 단위 과장이 뭐 이게 김영선 의원이 주재하는 간담회로 이해를 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럼 다 가서 김영선 의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출장 보고서에는 왜 그럼 그 갔다 와서 정리한 건데 왜 김영선 의원 간담회로 정리했을까요? 거기 의원님의 지역 어떤 사무실이니까 그 이름은 띄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김영선 의원이 주재하는 회의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자, 간담회 참석한 창원시 공무원은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건의 사항에 대한 면담이라든지 간담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요, 예. 간 거는 기억하는데 사실 이제 의원님한테 제출된 이제 출장 보고서를 보고 국장, 그다음에 가장, 담당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의회에 나오신 분들은 명태균 씨, 뭐 장동화 잠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장님 생각에 저기 출장 보고서에 있는 사람 다입니까? 예, 뭐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영선 의원실에 참석자 출장 보고서에 있는 대로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영선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자, 출장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맹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그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날 방문했을 적에 그 장동화 전원을 뺀 나머지는 다 초면이었고. 실명은 예.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명함에 있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당시에 그럼 맹태균 씨가 자기의 명함을 줬습니까? 예, 명함을 적고 소개할 적에 자기가 총괄본부장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괄본부장을 소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직은 제에 있는 거로 알고 그때 그 간담회 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출장 보고서에도 총괄본부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 당시에 맹태균 씨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말이죠. 그건 이번에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예. 어쨌든 비서관이나 보좌관 지역에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이나 직책의 명함을 주고 그렇게 인지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지금 국장께서는 예. 맹태균 씨가 공직자로 이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에 예를 들면 사무실을 방문할 때 그것도 우리가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국장급이 참석하는 간담회였는데 민간인인지 국가공무원인지 구분을 못하고 갔다. 예.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서관과 보좌관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럼 혹시 위원님은 그때 명태균 예. 씨가 국가공무원인지 알았습니까? 거기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의원실에 비서관과 저 보좌관이 도시- 누군지를 모르고 갔다는 아니 게 이해가 갑니까? 도시개혁과는 예. 지역 국회하고 이렇게 업무 협조 관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는 저는 예.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서관과 보좌관을 우리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예를 들면은 뭐 윤하는 의원실에 사무관이나 예를 들면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누군지 또는 어느 의원실에 지역 의원실이 간득 몇 군데 안 되잖아, 그지?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예, 모릅니다. 모르고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납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아니 거기에는 우리 직속 상관도 아니고 크게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예. 필요할 경우에 이제 업무 요청이 오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그 김유성 보좌관 그 사무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예. 계신 분들은 솔직하게 누군지 아무도 몰랐고 장동환 전 의원이 옛날에 시원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기 실명은 때문에. 실명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 예, 장모이신. 가능하면은, 예. 예.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당시에 출장 보고서 보면 지구 단위 팀장이 진행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맹태균 씨에게 글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당시에 진행 사항 설명이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팀장이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이었고, 뭐 출정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이제 이 용역을 하게 된 큰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현재 종상량이라든지 건생 허용이라든지 각종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자료와 이런 분석된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설명. 네. 그 다음에 해낭판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해당판은 뭐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 예. 배우도시의 어떤 위치, 지역이 어딘가를 갖다 표기하는 내용이기 그럼 때문에. 서류하고 해낭판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설명했단 예, 말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맹태균 씨가 출장 보고서를 보면은 다른 사람 이름은 전혀 이렇게 주요 회의 내용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맹태균 씨 총괄 본부장을 해서 도시정책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지구단위 팀장이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 세상을 설명을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맹태균 씨가 거의 간담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진 않았고 이제 거기에 아니 저 회의 자료를 보면은 맹태균 씨 보고서에는 이름만 저렇게 명기가 되어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분이 많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의견들을 당시에 갖다가 비서관들이나 하신 것 같습니다. 보좌관들은 질의 안 했습니까?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는 물어봤지만 주요 내용은 저분이 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럼 그렇게 어쨌든 맹태균 씨가 질의나 모든 것을 이렇게 주도했다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예.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도 파악 안 하면 그거 좀 저는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좀 준비 부족이고 좀 부실하고 좀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는? 자, 맹태균 씨의 진행사항 설명했고 논의를 했어요. 자, 질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맹태균 씨가 가장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어요? 출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면. 지금 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제일 이제 민원들 중에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근린 생활을 허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의 종상향 내용이 되는데 그 뭐 전부 다 종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힘든 사항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그렇게 기반 시설 확충이 이렇게 계획되지 않는 단순한 용도 지역 상승은 어렵다는 게 지침에 나와 있고 실제 우리 배우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 구조가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설명은 그게 있는 현황을 대로 저희들이 그렇죠. 설명하는 맹태균 씨가 종상량이 가능하냐 이렇게 핵심적 질의를 주 했단 내용 말이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 기반 시설 비용도 저기 나와 있던 대로 구체적 예, 질문을 지금 했어요. 배우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뭐 이런 예, 것들을 봤을 적에 도로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 도로의 구조가 잘 돼 있지 않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노화되어 있지만 충분히 이제 그 세대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종상향을 한다는 거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상향은 좀 어렵다는 내용을 갖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외에 또 맹태균 씨가 다른 질의한 거 있어요? 이거 출장 보고서 내용 말고? 보고서 있는 대로 이제 뭐 시범지구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니 저희들은 그거는 질의가 아니고 그저 질문 내용하고 구분해 그 말고는 주로 없었. 예.
자기 이제 생각을 이야기한 건 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맹태균 씨가 그런 질의를 핵심적으로는 기반 시설, 비용, 예. 그다음에 종 상량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창원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일반 예. 민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기 예, 때문에 비슷하게 다 답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맹태균 씨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거는 뭐예요? 크게 뭐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그 주민들이 건의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집약해서 본인이 저희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그건 과정 아니죠. 중에 저 하나가 출장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예. 맹태균 씨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어요. 뭐 시범지구를 관리 운영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재정비 방향을 잡자.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 재정비 방향에는 예. 시범지구가 결정되지 않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들어주고 제안을 있습니다. 그 당시 했단 말이죠. 맹태균 씨가. 제안은 했습니다. 예. 근데 국장의 답변 한번 보실까요? 국장이 그 당시 어떻게 답변했어요? 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예. 그 맹태균 씨의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 적답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 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 저희들이 그 예. 자료를 보낼 적에는 실제 시범지구 같은 경우가 좀 해당이 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시의 답변에서는 고려하겠다는 국장님은 답변을 그리 했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예. 최종 답변은 그렇게 한 걸로 그 알고 당시에 있습니다. 맹태균 씨의 구체적인 어떤 그 방안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고위직 공무원인 국장이 시범지구 관리 운영을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예, 제안이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답변인 검토는 할 수 것으로.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실 국장님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몇 번을 더 방문했습니까? 간 적 없습니다. 예? 저는 간 적 없습니다. 국장이 말고 아, 예, 제 시에서 직원이 간 거는. 예. 뭐 7월 달에 한번 그 자료 그 한번 민원이 들어온 다음 거 화면 받아가는 거 떼어볼까요? 말고는 없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예. 예. 저 7월 달 나와 있는 저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제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밑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때 간담회 단 한 건 외에는 동건에 대해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소통한 적이 없다. 네. 근데 제가 또 출장 내역을 다시 또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7월 달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왜 저는 해명자를 왜 내놨어요?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되고 대충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쪽에 그 당시에 해명자를 김영선 의원실 한 번밖에 안 갔다 했는데 예. 그 뒤에 제가 출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을 때 불과 3개월 뒤에 우리 시에서 갔다 말이죠. 그 왜 가는 그래 내용을 해명자를 거짓 해명을 보면은 내놨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가는 내용 보면은 그 일주일 전에 다시 그 집단 민원이 들어온 자료를 갖다 저희들한테 전달한다는 내용이 저희들 예.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받으러 간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민원 내용 확인하고 향후 주민 설명회 등 일정을 안내하러 갔다. 그래 돼 있죠. 단순 전달이 아니고 예. 왜 이렇게 하루도 안 출장 지나서 내역을 보면은 하루도 안 저희들 기록에 지나서 한 사람밖에 거짓으로 없습니다. 돌통날 일을 예. 왜 김영선 의원실에 한 번밖에 안 갔다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걸 물어보잖아요. 실제적으로 간담회 같은 거 한 번밖에 아니고 적어도 트루를 갖다가 받으러 간 게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거의 저희들 지금 한 답변을 번밖에 얻으면 될 일이 없습니다. 아니고요. 예? 있는 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한 지금 번밖에 답변 없습니다. 해명 자료에 간담회를 한 번 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김영선 의원실과 소통한 것은 간담회 한 번뿐이다고 답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갔잖아요. 그 7월 자료 달에 받으러 3개월 갔다는 뒤에. 것밖에 없습니다. 예? 자료를 우리 직원이 직원이 간 거는 방문이 아니고 소통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가가지고 그 전달된 내용을 우리 받아야 직원이 되는 출장까지 거지. 내역서를 적고 갔어요. 그 출장 내역이 저거밖에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안 가고 누가 갔어요? 저 자리에 저 출장 내역에? 직원이 그래 자기가 간 예? 걸로 기억을 하는지 그거는 그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해명이 그 당시에는 잘못됐다고 대답을 해야지. 알지? 그럼 저 해명이 정확해요? 지금 기록에는 예? 제대로 있는데 실제로 간 사람은 우리 직원이 자료를 받으러 간 것 같다는 그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밑에 줄. 간담회 한 건 외에 김영선 전 국회의원 소통한 적이 없다. 네.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출장 내역, 출장 보고, 출장 내역서를 쓰고 갔잖아. 김영선 지역의원실 출장. 그저 그래도 같은 거짓말 할 경우에는 거니? 출장 보고가 없고 실제적으로 간단한 출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뻔하게 하루도 안 지나서 덜통의 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과장님? 거짓말이 국장님? 아닙니다. 예. 자, 2024년 7월 이후에, 예? 저 7월 또다시 출장 간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이 김영선 의원실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도시계획관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네. 또 거짓말하면 또 자료 갖고 뭐 어떻게? 자료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예. 자, 김영선 의원실 7월 달에 방문했을 때 국장님 우리 공무원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굴 만나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안 갔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은 도 기획을 잘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 확인 안 해봤습니까? 7월 달에. 확인은 당연히 했는데 그 누구를 만난지 공무원이 누굴 기억을 만난지 못합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7월 달에 차원 씨가 거짓으로 해명한 그 7월 달에 김영선 의원실을 가서 다시 맹태균 씨를 만났습니까? 우리 직원이? 그건 제가 가지 않을 때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은 그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예.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봤습니다. 직원한테 확인해봤습니다. 만났다 해도 이제는 만났다고 이야기 안 하겠죠. 그 증거 자료를 출장 보고서를 안 써놨었겠네. 뭐 예? 실제로 만났다고 저희들이, 의심을 예, 해봐도 될 수 있겠네, 그죠? 그거는 뭐 의심은 의심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자, 다시 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공식적인 출장 외에 7월 달까지는 공식 예. 출장이고 그 이외에 국장님 출장 내역을 적지 않고 산업단지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제가 들은 바 그대로 하면은 공식 출장 외에 주말에도 김영선 의원실에서 오라 하면 가서 보고를 했다.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자, 출장 내역을 적지 않고 주말 또는 휴일 같은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국외 직원들이 보고를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예, 이루어져도 이런 그렇게 다 밝힙니다. 예.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 그리 이해되겠어요? 예. 예. 자, 간담회 출장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상량 관련 검토서 다시 저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종상량 관련 검토서가 있어요. 예. 별첨으로. 예.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김영선 의원실에 전달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상량 검토서는 그 용역을 한 이후부터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이 가기 전까지 종상량에 대한 내부의 검토 자료입니다. 종상량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 시설 확충이 안 된다든지 어떤 내용이 맞지 않으면은 단순한 종상량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간의 구조를 봤을 적에 어떤 기반 시설이 공원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상향이 어렵다는 그 검토 보고서와 첨부 자료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법령 지침, 그다음에 배후 도시의 그 연역, 그다음에 타 도시 저희들하고 비슷한 도시가 비교. 있는 내용 사례 비교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실의 이 검토 보고서 당일날 제출했습니까? 그날 회의 마치고 오후에 그 선임 비서관인 분이 그 자료를 좀 부탁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직접 전달한 건 아니고 이메일로 김영선 예, 의원실로 그렇습니다. 선임 비서관 이메일로 예, 보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김영선 의원실에 갔을 때 종상량 관련 검토 보고서는 종상량이 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좀 불가하다. 예. 이런 기반 시설 조건을 그때까지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올해 1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가 됐어요.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만 포인트만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올해 1월 18일부로 지구 단위 계획 그 재정비가 고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 일종 정령 주거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그 종상향 내용에는 그 밀도 부분인 금표율이나 용적률은 종전의 일종 정령 주거를 유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13개의 어떤 그 지구가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도시의 관리나 이런 편리를 위해서 50개 지구로 좀 세분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청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를 좀 하게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특성별 어떤 그 허용의 어떤 건축물 용도를 좀 완화시킵니다. 상업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대적 혁신이 좀 풀려서 많은 어떤 변화를 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업지역의 중심 시청에부터 동남공단까지 있는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허용의 어떤 용적률이나 그다음 오피스텔 허용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주는 보니까 용적률이 무려 1,300%, 예, 중심지구 그렇습니다. 같은 예, 예. 1,500%까지 올라가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거. 예. 30m 최고 높이 규정이 폐지가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적. 오히려 예. 단독주택은 주택지에 사는 주민들이 부족하다 할 정도의 내용이었고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아주 과도한 그런 어떤 그 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 중심상업지의 역할의 기능을 복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간담회 당시에 아까 종상량 검토 보고서에서 단독주택지 당 종상량은 좀 어렵다. 예. 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불과 7개월 만에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된 그 이유, 예. 그거 한번 단적으로 얘기해 그 주시겠어요?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아주 그 결정적인 계기가 좀 하나 간략하게 있습니다. 예. 포인트 설명이 좀 정도. 필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토의 개미 이용해가는 법률에서 아니, 그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일단은. 예. 그 도심의 어떤 융복합 공간 조성을 위해 가지고 그 공간 혁신 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예. 이 제도의 그 이제 방법에는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정령 주거 지역에서는 이 제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는 않는 곳입니다. 도시에 낙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공공이 들어가 가지고 중층의 고밀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같은 혁신 구역을 할 수 있는 그 선제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서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다시 그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 의견 청취 국장님. 위원회 통해서 저희들이 자, 이 진행을 용역이 했습니다. 진행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 5월부터고요. 제도의 그 변화는 2023년 1월달 국토부가 발표를 했고 2024년 2월에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은 올해 8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21년하고 5월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년, 3년, 4년, 얼추 한 3개년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3개년. 자, 이런 것이 그 이전에 우리 국장이 이야기했던 1월에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맹태균 씨를 만났던 4월, 그죠? 4월 그 시점에 충분히 용역 기간이 2년 넘게 21년부터 되어 왔던 거고, 종상량이 어렵다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김영선 의원실에서 맹태균 씨와의 그런 간담회,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뭐 국장님은 이렇게 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런 의심은.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6, 7개월 만에 갑자기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할 것 같단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를 잠깐. 예, 결정적 이유는 그 예, 국회법의 변경입니다. 예. 그 개정된 사항에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후화되고 있는 단독주택지를 다시 갖다가 물어볼게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그런 자, 과정입니다. 국장님, 맹태균 씨의 어떤 요청이나 건의, 이런 것이 국회의원실에, 이런 것이 강하게 작용한 건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절대 개입했을 수도 없고 그냥 예. 주민이 한 사람 내는 의견 청지 정도로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것은 단독주택지 어창구를 비롯해서 이쪽 주민들의 수건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국회의원실에서 단 한 차례의 간담회로 그 국회의원실이 정리를 했을까? 지속적으로 창원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겠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그 너무 지나친 추측이고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만 도시계획이라는 생각하기에, 걸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개인이 그 개입이 되는 상들은 아닙니다. 예. 그냥 의견의 청취의 과정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 국회의원실이나 맹태균 씨의 요청이 있었던 그 간담회 이후에 그 국회의원실 이와 관련 중요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수건 사업이었던 이 사업이 단 한 차례 간담회 매듭 지어질 것 같다.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질은 아니고. 50여 차례가 넘는 그 직간접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왜 한 번만 했을까요? 국회의원실에서 그래? 그건 모르죠. 그래서 한 번만 요청했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 너무 소홀한가요? 그러면 그게? 그 그때 뭐 중요한 해난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적인 일을 하고 내가 있기 볼때 때문에 비공식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일 없었습니다. 예? 예. 자, 다시 질해 볼게요. 자, 본 의원이 그래서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답변서가 저렇게 왔어요. 이 국장님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안이 지금 수사 중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 모든 사항은 동일선상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법은 시행령 어떻게 돼 48조 있습니까? 따라서 좀 오른쪽에 제출했습니다. 서류 제출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출 요구 있고 시행령에 보면은 48조에는 또 조사의 한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의 그 선상에서 보고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의 한계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 정확하게 법으로 돼 있죠. 네. 이게 수사 중인 사건에 수사가 염려돼서 자료주지 못하겠다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당사자가 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이거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의원을 갖다가 언론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 보고 그렇게 대처를 언론이 맡아야 되니까. 제기하면은 의회가 법률의 한 조사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그 법률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 제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 처벌권이 없어서 제가 이 고발을 못 하는데 처벌권이 있으면 이 고발을 해서 시장님이라도 고발을 해야 원래 욕설을 해요. 뭐 그에 대해 만약 한다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책임지도록 왜 하겠습니다. 그날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맹태균 개입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시객이 한 사람의 낱낱이 이름을 대지 공개를 않습니다. 해서 맹태균과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장원시가 증명을 해야죠. 그러면 명태균이 개입했던 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문서야.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자, 하나도 국장님. 없습니다. 질의는 내가 합니다. 국장님 질의 아니면 저는 그 답변을 했을 상가하시고 겁니다. 조심하세요. 질의는 제가 해요. 알겠습니다. 예.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100번 사과해야 되지. 자, 국장님, 나 UM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차원 씨가 이런 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창원 씨는 그 오를 키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심하세요, 그거. 또 질문할 거예요? 네, 압니다. 예. 예,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UM 사칼린에서 서정국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좀 빨리 진행합시다. 예, 시간 너무 많이 소비했어. 자, 우리 김혜경 씨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유엔 관련해서 예,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맹태균이 유엔 예산을 김영선에게 전달했다. 뭐 이런 의혹이에요.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쪽지 예산이 뭐 이런 지진 같아요. 자, 이 다음 화면. 자, 김영희 씨 발언에 했던 그 사업입니다. UM 실증 실험 사업.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3번의 출장을 갔어요. 23년 2월 달에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국장님, 그죠? 출장의 목적, 출장자, 출장 협의된 내용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미래전략사는국장 서정국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앞단에 좀 설명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를 KUAM 그랜드 챌린저라는 사업을 22년도경부터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23년도 2월경에 이 사업에 참여할 뭐 기업이라고는 할까요? 이러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이 총 46개사가 됩니다. 요게 2월 달에 한번 전부 다 그 MOU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또 지역별로 실정 실험 사업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게 그냥 지역을 정하면은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도심 항공교통 지역 시범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요게 10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떻든 간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질의 하나. 예.
자, 이 사업이 10억 예산 편성된 걸 어떻게 알았죠?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예. 이 사업이 편성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이 확정이 예. 되고 나면은 각 부서별로 각 소관 부처의 예산서를 한 번씩 봅니다. 예.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어느 꼭지에 연결해서 사업 요구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찾아냈고요. 예. 그래, 이어서 자. 예.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찾아내서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에 도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 담당 부서를 방문을 해서 언제쯤 공모를 할 것인지 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자, 출장자는 누가 갔습니까? 출장 간 출장자는 사람. 담당 과장이 갔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갔습니다. 과장 팀장. 예. 그다음 국토부 관계자는 누굴로 만났습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과 그쪽의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자, 이게 출장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출장 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해줍니까? 앞서서 도시정책국장의 질문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게 이제 언론에 나왔단 말입니다. 언론에서 자료하면 7 띄워줬어요. 예,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중인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국장님, 않았습니다. 이거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경찰서에 답변 받았습니까? 뭐 그런 답변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왜 허위로 이 자료를 제출합니까? 수사 중인 사안입니까? 이게? 수사가 예정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저 판단을 답변을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수사를 예정하면 제출 안 해도 됩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렇게 그 출장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에 숨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드러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령을 위반하면서 허위 사실을 의원한테 보고하면서 출장 보고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는 몇 차례 요청했는데 제출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명 씨가 예, 예.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출장이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불법부당한 판단했기 때문에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생각 이 출장이 불법적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드러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건 수사 중이다 아니고 수사 향후에- 예정도 아니고 향후에 수사가 국장님.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돌이켜 생각해 공개하는 게 보면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묻어 있는 것 같다 이야기죠. 그게 국장님이 우려하는 사람 혹시 맹태균 이 이름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공개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할 때 동행했던 민간인이 있거나 동행은 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자리에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나 또 다른 민간인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산업진흥원하고 자, 아까 이야기하세요. 예. 산업진흥원하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의 관계 팀장은 참석했습니다. 왜 그걸 이야기 안 한 적이 합니까? 출장전 이야기할 때? 제가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면 다 이런 의혹이 다 풀릴 거잖아요. 숨겨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출장의 목적도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출장자도 문제가 없고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국비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국토부 협의하는데 왜 공개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 답변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 자료화면 4번 다시. 예, 5번. 자, 두 번 또 출장을 또 3월, 4월에 또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출장을 갔을 때 얻었던 답이 일단 공무는 한 3월에서 4월경에 한다는 내용을 답을 들었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은 국토부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즉 통신사입니다. SKT, KT, LG U+, 이렇게 통신사가 있는데 먼저 통신사와 컨택을 해야 된다. 컨택이 그래서 돼야 SK 된다. 방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때 누가 갔습니까? 우리 공무원. SKT에도 역시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출장을 했습니다. 그냥 감 들고 오세요. 출장 보고서 한번 보게. 예? 그 출장 보고서 한번 갖고 보시라.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 그 안에 뭐 다른 이름 있는 거 아이가? 아니,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자, 예. 업무 해방 논의를 해서 갔다 이 말이죠. 예, SKT에서 누가 왔어요? SKT 텔레콤에서는 그 당시에 이 담당하는 저희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사장님하고 예, 거론하지 마세요. 부사장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UAM 실정사업팀장, 그 다음에 직원이 참여를 해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또 다른 사람 간 적 없습니까? 동행한 사람? 동행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진흥원에 담당 팀장 갔었습니다. 또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국장님, SK를 방문하고 국토부를 방문하고 UM 실정 사업 관련해서 국비 사업이고 이걸 국토부 관계자와 협의하고 SK하고 협의하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수사 중이라 수사를 들어간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향후의 숨기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럼 갖고 오보세요. 이리.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열람만 해봅시다. 예, 그거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열람도 안 시켜줘요. 내가 보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국장 아시겠습니까? 의혹을 풀려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출장 보고서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갖다 주면 다 풀릴 거잖아. 이런 자료도 필요 없을 거잖아. 다시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주시겠습니까? 말씀 답변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앞으로 수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에도 문제가 없는 자료를 왜 안 줍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자, 다음으로 홍남표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예. 자, 시장님. 정말 얼마 전에 우리 전 국민이 참 불안에 들고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지자체단들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고 우리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단체장의 용기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은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밤새 불안과 공포에 떨었는데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심하세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가 몸을 맡겠습니다. 왜 그 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그 말씀 듣고 싶습니까? 예,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정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하세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감밖에 안 됩니까 그게? 예, 그 정도에서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앞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산단 후보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구단에게 이런데 맹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뭐 했다는 건 아니고. 자, 시장께서는 맹태균 씨를 언제 시장님 처음으로 알았습니까? 저 맹태균 씨는 그럼 임선 의원의 총괄본부장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뭐 개인적 인연이든 어쨌든 시정과 개인적 관련해서 이야기라면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정과 관련해서 그럼 만난 건 언제입니까? 시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22년 6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22년 7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 대면을 한 거는 22년도 아마 연말에 김영선 의원님 뵙는 삼자 자리에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입니까? 그 삼자가 아니고요. 그 말도 조금 가리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자가 언론에 삼자라 삼자라 하면 그래 언론에 묻히만 그 그래. 말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22년도 말에 예. 김영선 의원 그 뵐 때 아마 그 뒤에 와 계시는 거를 그때 뵙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말에. 그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은 왜 처음부터 맹태균 씨하고 다 간담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은 맹태균 씨가 뒤에 있었다 그럽니까? 시장님? 그때도 세 분이 만났을 때도 맹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 씨라고 그럼 김영선 의원과 시장님은 이야기하고 맹태균 씨는 막 뒤에 있었습니까? 그때 그 기억입니다. 저는 그 뒤에 실제 김영선 의원 사무실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 출마를 처음 해서 우리 맹태균 씨를 알게 되진 않았습니까, 시장님? 그 전에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기억을 다 못합니다. 혹시 그때 우리 문석 의원님 서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님. 강혜경 씨가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치명단 맹태균 리스트 27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우리 시장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어요. 올라갔어요. 시장님 이름이 왜 이렇게 거명이 됐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강혜경 씨를 알게 된 것도 최근에 뭐 텔레비전 나오는 그걸 통해서 알았고요. 그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이 전달하는 말, 맹태균 씨를 통해서 들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맹신과 인연은 그 정도의 전부입니다. 저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언론에 맹태균 리스트라고 원체 전혀 모릅니다. 예. 27명이 떴으니까 시장님이 그래도 시민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왜 이름이 올라갔을지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해명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저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맹태균 씨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 관련해서 창원시 감사관실 감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아시겠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또 의견을 수렴해서 합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잘 정리됐다고 봅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서류 제출 거부 법령과 다 띄어드렸는데 법령의 요건에 맞지 않는 서류 제출 요구 거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과 표명해 주시고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기본적 입장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또 현재 김영선 의원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맹태균 의원하고 저 법령에 준해서 아까 두 분의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료가 법령은 수사 중일 때는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는 수사도 아니고 수사 중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입장 표명해 주세요. 이게 재발 방지 약속해 주세요.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걸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도 해주시고 이게 안 끝납니다. 시행주문 그러면은 사과할 사안이면 제가 사과하겠지만 의회 권한에 대해서 무시한 겁니다. 사과하세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중입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수사 중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언성 높아질 일이 서로 없습니다. 사과해 주세요. 정중하게.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 봅니다. 법에 서류 제출을 하라 했는데 서류 제출 안 하면 사과해야죠. 저 조항 때문에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항인데? 수사 중인 사안요. 이게 수사입니까? 설명해 수사와 보세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의 국장께서 얘기 안 했죠? 자, 시장님 수사 중이라는 걸 설명하세요. 그걸로 내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시장님 집줘요. 아니 알아서 들으면 돼요. 이게 왜 수사 중인지 설명하세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두 분의 국장께서 수사 중이라는 그 서류를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증명 서류를? 저게 연계되어 있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의회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풀면 될 것을 그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대단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대단한 이야기는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풀리는 것보다는 훨씬 시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출하세요. 법에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보도된 걸로 보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1월 달에 토론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 경남이 행정 통합을 추진한 지가 꽤 되는데 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 하면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책임한 건 아니고요. 안에 이제 세세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틀은 큰 틀에서 우리 하고 창원시는 그에 대해 관심을 접어도 됩니까? 아직은 행정 통합이 창원 시민에게는 영향이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때, 어떤 단계입니까? 그러면 예, 아직은 토론회가 1월 달에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기 과정에서 창원시도 얘기를 해야 될 거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이와 관련해서 대비를 한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이미 뭐 마음의 대비는 요번에 뭐 여러 가지 마음의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여론 수렴도 하시고 예, 기본적으로 가버넌스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이 공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가 이 행정 통합 영향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연구 용역도 진행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뭐 연구 용역까지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직관으로 보더라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정하시면 안 되죠. 예, 안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 박한수와 부산시장이 행동 결정하면 따라갑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은 우리 시의 허수아비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책임이고 주도적으로 준비하셔야죠. 예, 주도적으로 두 분이 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더라도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되어 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답을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문순교 의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정 통합을 지금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었으면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 주도적으로 창원시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행정 통합을 그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시장이 어떻게 문순교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 착실하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